그러면 2장 스케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스케치 기능하고 가장 많이 쓰는 피처 기능, 덩어리를 만드는 기능이라죠. 그걸 해볼 건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설명이 나와 있듯이 여기 보면 여기 원점이에요. 원점에서 찍으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스케치 그리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마크가 있죠. 이런 게 기하 구성 마크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3D에서 2D랑 비교를 하면 2D는 우리가 보통 원점이나 2D에서는 원점이 중요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임의의 공간에 십자선을 거서 뭐 10mm, 20mm 오프셋 방식으로 한 다음에 트림이나 익스텐드 이런 걸 이용해서 선을 자르거나 편집하면서 결과적으로 제도가 완성이 되는데 그릴 때부터 치수를 부여하면서 그리는 기법이죠. 근데 3D는 그게 아니라 그 드로잉 작업을 하면서 최대한 기하구석을 부여하고 근데 그리면서 기하구석 부여를 다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수동으로 개별적이나 혹은 복수 선택을 해서 기하구석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그릴 때 최대한 기하구석을 넣으면서 그리고 도형이 완료되고 나면 치수 구석을 줘서 스케치를 완벽하게 정의합니다. 일장에서 강조 되게 많이 했죠. 완전 정의, 구속 개념.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3차원 형태로 뭔가를 탁 하고 이제 만드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들이 요 돌출 회전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기본 교육에서는 아마 요 세 개만 다루고 요거는 이제 고급 과정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거의 기계적의 기준으로 치면은 한 7, 80%는 요 세 개의 옵션이나 그 밑그림만 잘 그리면 거의 부품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로프트가 안 쓰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도구부터 배우죠.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열려있던 파일들은 닫으시고 파일에 새 파일로 해도 되고 여기 저희가 자주 쓰는 도구 요거 튀어나오게 세팅을 했죠.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눌러서 앞춤핀 꽝 꽂으면 이렇게 웍스는 오류가 나서 꺼지지 않는 이상 이전에 세팅해 놓은 인터페이스 뭐 도구 모음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억해요. 그래서 처음에만 좀 세팅 값을 잡아주고 중간중간에 이제 점점 손댈 일이 없어집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단축키 쓰시는 게 좋다고 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단축키나 아이콘을 통해서 새 문서 여신 다음에 저희 아무래도 이걸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연습 문제 중에 인치 템플릿들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mmgs 단위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걸로 작업하는 내용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로 되어 있는 단위계에 있는 템플릿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여시면 새 파일이 나오고요. 자 이제 그려볼 건데 자 그릴 때 중요한 습관 공간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스케치 공간을 활성화해 놓고 나서 도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근데 처음에 공간이 익숙하지 않은데 무턱대고 도구부터 먼저 선택하고 평면 잡고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리고자 하는 2D 평면을 활성화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필시창 모으기를 키면 플런트, 탑, 라이트 이렇게 하면 세 개의 평면이 이렇게 커지는데 켜놓고 해도 되지만 자 다시 꺼봅니다. 안 켜진 상태에서도 이게 지금 히스토리에서 선택을 하면 이게 지금 평면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한시 방향의 빠른 도구 모음에 스케치라고 뜨죠. 그래서 평면 선택을 하고 요 한시 방향에 있는 스케치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그리기 좋게 세워줍니다. 그런 말 있어요. 3D에서 2D 스케치보드 작업할 때는 나랑 화면이랑 항상 평행해 놓고 작업을 해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게 옵션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켜냐면 자 톱니바퀴 여기 자주 들어간다고 했죠 앞으로. 그래서 톱니바퀴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스케치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 시스템 옵션에 스케치,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맨 왼쪽 윗줄에 저도 꺼졌네요. 저도 초기 값을 다 돌려놨는데, 자 스케치에 요거를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스케치에 요거는 무조건 세팅해 쓰십시오. 새로 잡아서 들어가든지 편집 모드에 들어갈 때 자동으로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나머지 옵션은 아직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랑 맞추면서 갈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선택을 하면 빠져나오게 되는데, 옵션 빠져나올 땐 반드시 확인 버튼 눌러라. 안 그러면 저장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스케치 도구 모음 중에 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도구를 선택했더니 히스토리 창에서 속성 창으로 바뀌죠. 그릴 때 속성을 여러 가지를 내가 부여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특정한 지오메트리 스케치를 선택을 하면 개별적인 그 옵션이나 속성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도구가 선택되어 있다고 뜨고, 그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죠. 연필 모양으로. 그리고 지금 선 이미지도 마우스에 같이 붙어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원점에다 이렇게 가까이 대면 내가 찍는 점과 원점을 일치시키겠다라고 하는 기하구석 마크가 뜹니다. 이때 찍으면 기하구석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그리면 아무것도 없죠. 그 상태에서 수평하게 이렇게 내리면 수평이라고 하는 노란색 기하구석 뜰 거예요. 앞으로 보게 되는 기하구석 마크는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2D CAD나 다른 3D CAD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마크 뭐 다 비슷한데 이러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정확한 명칭하고. 안 그러면 나중에 3D 스케치 배우러 가서 굉장히 혼동이 옵니다. 자 그럼 수평하게 있을 때 클릭하고 대각선으로 쭉 빼면, 여기서는 대각선의 임의의 포인트 찍을게요. 지금은 치수를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클릭하고, 그런 다음에 그 마우스를 살짝 11시 방향으로 빼면 지금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X선, 무한선이 되어 있는 게, 이게 가상 유도선이에요. 우리가 기계 설계 기준으로 봤을 땐 만드는 부품끼리 서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각 설계, 우리가 일명 이제 깍두기 설계라고도 하고 테트리스 설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모양들이 90도로 꺾여진 그 부품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자주 쓸 것 같은 기하구석은 얘가 이렇게 친절하게 안 내려줍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이전에 그린 선과 수직하게 그릴 수 있는 저 수직 마크가 뜹니다. 그때 클릭하고 또 5시 방향 쪽으로 내리면 또 이전하고 그린 기하구석 수직을 부여할 수가 있죠. 이게 몇 번만 그리시면 감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쫙 빼면, 자 얘도 나중에 90도로 수직을 내리고 싶은데, 여기서 내리면 내린 선에다가 나중에 다시 수직하게 서라 라고 하는 기하구석 부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지 말고 원점의 위쯤에 오면 이번엔 파란 선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도움선, 이걸 안내선 혹은 도움선이라고 합니다. 요게 뜰 때 선택하고 수직으로 내리면 수직이면서 원점과 일치하는 선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를 찍고 ESC를 누르시면 도구가 해제되는데, 자 지금도 도구가 해제가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앞으로 ESC 누릴 때는 모든 습관을 더블 클릭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왜 좋은 게, 3D 얘기하다가 생뚱맞게 2D 얘기나 다른 3D CAD 얘기까지 하면 오버할 수 있지만, CAD에서 대부분 실행하다라는 명령은 엔터고 취소는 ESC인데, 도구를 특히 빠져나올 때, 그럴 때 선택된 개체도 빠져나오고 도구도 같이 빠져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 ESC를 누르시는 게 납니다. 우리 요거 많이 쓰죠. 요걸로 더블 클릭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습관해 들이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그럼 나중에 다른 CAD 쓰실 때도 손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봤는데
색이 두 개예요. 그리고 요거 혹시 켜지신 분들은 반드시 꺼라 그랬죠. 요게 이렇게 켜져 있으면 끄시고 두 개 다. 이게 꺼진 상태에서 색깔을 확인해 봤더니 지금 까만색 선이 있고 파란색 점과 파란색 선이 있어요. 까만색 선은 정의가 끝난 거예요. 원점에 일치하면서 그 수평한 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뒤에 있는 점은 아직 파랗죠. 왜냐?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왼쪽 마우스로 그 버튼으로 클릭해서 움직여 보세요. 잡고 드래그 앤 드랍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은 자유도만큼 움직이죠. 그래서 선이나 점을 갖고 끊으면 얘한테 남은 자유도가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우린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완벽하게 다 정의해야 돼요. 그러면 형태는 정의가 됐는데 왜 자유도가 있냐? 사이즈가 지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치수 구속을 넣는 거라 했죠. 나중에 가면 상관없는데 처음에 그릴 때 그리고 나서 치수 넣고 그리고 나서 치수 넣고 이런 분들 있어요. 그게 좀 불편해요. 처음엔. 나중에는 그렇게 써도 되는데 익숙해지면. 그래서 처음에는 말했듯이 최대한 드로잉 작업하면서 이런 식으로 유도선들을 이용해서 기하 구석을 그리고 완성이 됐으면 이제 치수를 나중에 넣는 겁니다. 모든 치수는 요 위쪽에 있는 지능형 치수 하나로 다 넣습니다. 물론 여기 열면 나중에 가끔 쓰게 되는 뭐 좌표 치수라든지 이런 특이한 그 치수들도 있는데 거의 요거 하나로 다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능형 치수 선택하고 얘도 ESC 누르지 않으면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에 이제 치수가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자, 선에 직접 넣는 것부터 선 선택을 해서 쭉 뽑으면 모든 치수는 이렇게 미리 보기 단계가 있어요. 우리 이거는 뭐 제도의 정석인데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자, 이때 주의할 거, 지금 넣는 이 치수를 실제 우리가 도면에 내린다는 생각으로 넣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3차원 상태에서 치수를 3차원 스케치 형태로 바로 꺼내서 수정하는 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때 객체 안에 치수가 들어가 있거나 막 선과 겹쳐 있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보기 좋게 서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아래로 뺀 다음에 기입을 하면 다시 한번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전용 치수창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이즈를 넣는데 32라고 놓고 원래는 V 표시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엔터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포인트 대 포인트 넣는 거. 지금 이렇게 치수를 넣고 싶은데 수평한 선이 없죠. 그럴 때는 포인트 대 포인트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 선택하고 원점, 점에다 갖다 대면 하얀색으로 시스템 피드백이 뜨죠. 저렇게 또 지금 점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점 선택을 해서, 자, 치수를 그냥 넣지 말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러면 아실 거야. 수평 치수도 넣을 수 있고 대각선 치수 넣을 수 있고 치수를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죠. 자, 근데 넣을 때는 반드시 내가 넣고자 하는 치수 방향으로 내린 다음에, 우리는 지금 수평 치수를 넣을 거니까 그런 다음에 클릭해서 기입을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거의 저희는 이 숫자판이랑 살죠. 그래서 왜 엔터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숫자판으로 이동을 해서 보통 50 입력하고 이렇게 엔터를 바로 누르면 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자, 다음에 수직 치수 똑같아요. 수직인 선에 갖다 대고 왼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한번 보고 적당한 위치에서 왼쪽 마우스 한번 더 클릭해서 치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는 사이즈를 25 입력하고 엔터 할게요. 다음에 대각선 치수, 여기 보면 선이 대각선이죠. 대각선 선 선택을 하고
자, 수평이나 수직으로 뽑아보세요. 그럼 이렇게 뽑히죠. 근데 한시 방향으로 뽑으면 이렇게 대각선 치수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20 입력하고 엔터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는 각도. 각도는 선과 선 선택해서 넣는 방법이 있고 포인트랑 선 선택해서 넣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개 다 되게 많이 쓰는데 여기에 있는 선과 이쪽에 있는 선 선택을 하면 알아서 각도 치수로 바뀝니다. 자, 근데 이것도 그냥 넣지 말고 오른쪽으로 빼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세요. 뽑히는 방향에 따라서 치수 타입이 자동으로 얘가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안쪽으로 넣어볼게요.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클릭하시고 125라고 해서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ESC를 더블 클릭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수 작업이 다 됐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노란색 요소가 없죠. 선이나 점이. 자꾸 끌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다 정의를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나중에 가서는 치수가 정해지지 않는 거를 넣지 않고 불완전 정의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컨셉 설계하거나 그럴 때는. 근데 지금 처음에 제도 연습할 때는 무조건 이 완전 정의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D 제도 같은 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셀렉트를 조금 더 알아보면 일단 요걸 한번 지워 볼게요. 얘를 지울 때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는데 이게 가끔 또 안 잡힐 때가 있죠. 숫자에다 이렇게 가까이 대고 살짝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박스 셀렉트를 쓰시는 게 편합니다. 이것도 그 오토캐드 2D랑 비슷해요. 어떻게 하냐면 왼쪽 위에서 왼쪽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 활용도 되게 높아요. 왼쪽 마우스 누르고 원하는 영어를 이렇게 박스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놓으면 선택이 이게 지금 되죠, 숫자가. 자, 치수는 이렇게 잡히는데 각도는 이쪽 비나면 쪽 이쪽 위에서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러면 현재 20이라는 치수랑 위에 있는 저 선만 대각선 선만 박스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자, 이거 보면 아실 거야. 완벽하게 그 박스 안에 들어온 것만 선택이 돼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박스 치는 셀렉트는. 자, 그런데 비나면 한번 클릭하고 이번엔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박스 색깔이 틀리죠. 얘는 초록색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중간에 있는 저 두 선은 완벽하게 들어온 게 아니지만 왼쪽 위에서 오른쪽 박스를 쳐서 놓으면 걸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잡혀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치는 박스를 더 많이 써요. 이해되시죠? 중간에 교육하면은 그러신 분들 많이 있어. 아, 헤드샷. 우리 형 이제 게임에서 그렇죠? 이걸 가까이 가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컨트롤로 이렇게 찍고 또 이렇게 빼가지고 컨트롤 이렇게 찍고 이런 분 되게 많아요. 이러면서 3D 불편해 이러신 분 있어. 이렇게 직접 선택하는 것보다 이 박스 셀렉트를 잘 쓰셔야 돼요. 얇고 빠르게 이런 식으로 치는. 이해되시죠? 물론 중간에 어떤 요소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복수 선택을 쓰긴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박스로 잡고자 하는데 중간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컨트롤 키로 쓰시는 겁니다. 윈도우에서 컨트롤은 중복 혹은 복사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유선 선택하고 유선 선택하고 유선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컨트롤 중간에 놔도 중복이 해제가 안 되죠.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선 3개가 지금 중복 선택돼 있다고 나오죠. 비나면 선택하면 해제되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했는데 내가 작업을 하다가 모르고 요소를 잘못 선택했어. 그러면 그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다시 그 요소를 선택을 하면
걔만 빠집니다. 힘들게 2, 30개 다 선택을 했는데 취소했다가 다시 선택하지 말고 불필요한 것만 이렇게 찍어서 해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게 다예요. 셀렉트는. 그러면 화면에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모르고 빠져나왔네.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자,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박스 이렇게 쳐서 치수가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걸리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 키보드에 있는 델키, 델리트 키 있죠? 지우는 거. 요거 누르시면 지우겠냐고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델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죠.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얘네가 파란색으로 요소가 바뀌죠.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각도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으니까 자유도가 살아난 거야. 이해되죠? 불완전 구속 상태가 다시 된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지능형 치수 선택을 하고, 자, 이번엔 각도를 넣는데 포인트 있죠? 포인트랑 선이랑 찍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선택하고 선 찍으면 이렇게 사방이 화살표가 나와요. 이때 내가 뽑고 싶은 방향 쪽에 화살표에 갖다 대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그 스텝이 많을 거예요. 어떤 미리 보기 방향 표시라든지 회전 표시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거기에 마우스를 대서 걔가 볼록하게 약간 커지거나 그 색이 하이라이트 된다. 그러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쪽 방향으로. 그래서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돼요? 왜? 각도를 이렇게 뽑고 싶을 수도 있거든. 이렇게 해서 38도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해되시죠? 원하는 방향으로 뽑는다. 이거 나중에 모르고 있으면 여기다가 무슨 포인트나 선을 또 그려갖고 각도를 계량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뽑아야 돼요. 기본 교육 때 잔소리 엄청 할 건데 뭔 말이냐면, 불필요한 스케치 요소는 절대 추가하지 않게 습관에 들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데이터가 무거워지고 편집하기 불편해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의가 다 됐는데, 지금 저희가 그릴 때 이제 또 주의할 게 뭐냐면, 그런 말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지금 CAD 경험이 아예 없고 회사에서 2D랑 3D랑 동시에 배워야 되는데 3D를 먼저 배워도 될까요? 2D를 먼저 배워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장단점은 있지만 2D를 오래 쓰신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 이게 손속이 빨라. 이게 제도 손속 자체가. 그래서 어떤 실수 많이 하냐면, 다 저도 하던 실수고, 이게 빨리 그리려다 보니까 막 그리다가 선과 선이 이렇게 겹치거나, 아니면 막 그리다가 선이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이게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나마 지금 이건 눈에 보이죠. 근데 만약에 눈에 안 보이는 뭐 100분의 3이나 100분의 5 정도의 선을 우리가 그리거나 모르고 이런데 모르고 선 이렇게 살짝 찍어 놓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육안사 이거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뒤에 가면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찾아주거나 수정할 수 있는 도구도 배우긴 할 건데, 습관 자체를 처음에 좋게 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그 공간에 2개 이상의 스케치가 겹쳐서도 안 되고, 안을 꽉 채울 이유로 닫힌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형태로 이거를 그릴 때는 절대 선이 삐져나오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끝점은 서로 다 공유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실수 많이 해요. 빨리 그리다 보면 클릭하고 클릭했는데 모르고 ESC 누르죠. 그러면 다시 선 선택해서 그리면 되는데, 일치 마크를 본 것 같지만 모르고 찍을 때 손을 움직여갖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확대해서 볼 때는 선이 떨어져 있는지 잘 안 보여요. 물론 이걸 추적하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차분히 그리고 그리시다 보면은 속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그리지 말으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고 얘를 이제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때 피처에 가시면 도출 보스 베이스가 있습니다. 피처 탭에 도출 보스 베이스, 가장 많이 쓰는 도출 보스 베이스 선택하고, 그러면 얘가 등갑 보기를 샥 바뀌어요. 그러면서 미디 보기가 나오고, 자, 어디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봤더니 이렇게 치수창이면 숫자의 파란색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고, 어떤 탭이면 그 탭 자체가 색이 이렇게 차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수직 방향으로 몇 미리 뽑겠다 라고 해서 끝내는 도출을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겠죠. 자, 이거 쓸 때 덮어쓰기가 가능하니까 백스페이스로 이거를 바로 눌러서 지우지 말고, 여기가 하이라이트 됐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25 입력을 하면 덮어쓰기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엔터를 한번 누르면 미리 보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이렇게 뽑을 거야 라고 확정이 되면 한 번 더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치수 입력하고 엔터 두 번에 빠르게 탁탁 이렇게 누르면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도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저희 일장에서 그 적층 방식, 회전 방식, 이제 그게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보스 도출이라는 거는 나중에 만들었죠. 그래서 폴더를 열었더니 여기에 스케치가 들어있어요. 태어난 건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얘가 먼저 태어났지. 얘가 나중에 태어났죠. 왜 얘기를 하냐? 종속관계 때문에. 얘가 모체고 얘가 자식인 거예요. 이해되죠? 맨 처음에 사용한 스케치는 걔 자식 버린 그 폴더의 하이 폴더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또 하나 이제 항상 그 차이점을 좀 말해주는 게, 이 히스토리 구조가 형성되는 게 3D CAD마다 약간씩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썼던 3D CAD랑 기본 개념은 똑같지만 구조나 히스토리 읽는 법이 좀 다를 경우엔 그거는 정확하게 비교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가 도출을 하이 폴더로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구조가 하나의 스케치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었죠. 이거를 원 스케치, 원 피처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수정이 일어났다. 그러면 원래는 스케치를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요? 스케치 편집이 있죠. 그래서 편집 모드에 들어가면 당연히 얘들을 수정할 수 있는 이렇게 창이 뜨겠죠. 자, 근데 설계가 변경이 된 그 요소가 형태가 변경이 됐으면 편집 모드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근데 치수만 바뀌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편집 모드에 들어오면 안 돼요. 작업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스케치를 다시 빠져나가고요. 자, 3차원 상태에서 정확하게 내가 원 스케치, 원 피처당 썼던 치수를 화면에 3차원 치수로 탁 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쓰는 방법이, 요거 쓰기 전에 혹시 피처에 가서 인스턴트 3D라는 게 켜져 있으면 여기서 일단 끌게요. 일단 끄고, 나중에 활용도가 되게 높아져요. 처음에 쓰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끄고 치수를 꺼내는 가장 많은 방법은, 이게 도출 방향이 일로 올라왔죠. 그러면 옆면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얘 옆면에 해당되는 것들이 얘들이죠. 왜냐면 나중에 돌출해 이렇게 막 블럭 쌓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여기 위에 있는 면이 기존의 다른 피처랑 공유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유일하게 그 피처만 갖고 있는 면을 선택하면 좋을 때, 그럴 때는 돌출한 거에 옆면을 선택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아무 옆면이나 더블 클릭하시면 어떻게 돼요? 3차원으로 스케치에 썼던 모든 치수와 도출 치수가 동시에 튀어나오죠. 히스토리에서도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됐죠. 이게 단순히 지금 그룹으로 치면 얘만 잡힌 게 아니라 얘까지 같이 선택되는 거예요. 하이 폴더로 안고 있으니까.
우리 폴더에서 상위 폴더 선택하면 그 안에 있는 파일도 잡히는 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를 변경하고 싶다. 치수를 변경할 때는 항상 치수 선을 클릭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을 더블 클릭하시면 전용 치수 창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스케치 편집 모드로 들어가지 않았죠. 이 상태에서도 그냥 70 입력하고 자 확인하면 되는데 안 바뀌죠. 그러면서 신호등이 떠요. 솔리드웍스에서는 이걸 이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연산을 하면 뭐 하드웨어에도 무리를 줄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CAD에는 우리가 이제 리플래시, 재연산 이런 기능이 있는데 웍스에선 그게 여기 위에 있는 재생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니까 또 여기 있죠. 그리고 기본 단축키가 컨트롤 B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B 누르는 거.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자주 써줘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되면은 이제 또 바꿔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이번엔 다시 얘를 원래 치수 돌려봅시다. 더블 클릭해서 50 입력하고. 자 근데 나는 나가서 재생성하기 귀찮다. 그러면 치수에도 재생성이 있죠. 치수에서 재생성을 선택하고 확인하면 따로 나와서 안 눌러줘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치수를 3차원으로 띄워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 편집하는 게 손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꾸 편집 모드에 들어가면 느려져요. 이해되시죠? 자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은 요 디스크 표시 요거 눌러도 되고 파일에 요거 눌러도 되는데 윈도우 기본 단축키들 많이 아시죠? 컨트롤 N, 컨트롤 O, 컨트롤 S, 컨트롤 P 이게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S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하실 수가 있는데 자 바탕화면에다가 본인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앞으로는 이 폴더에다가 계속 저장을 하시고 중간에 못 푼 것들 다시 열어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희가 2장이죠. 2장 스케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장이 되죠. 자 확장자는 조금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이 상태에서 표시창 보이기를 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마 솔리드 바디라고 하는 폴더가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혹시 안 보인다 그러신 분은 요 맨 위쪽에 히스토리 맨 위쪽에 이장되어 있는 여기에다 마우스를 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여기 아래 위에서 트리 항목 숨기기 보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선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 옵션 안에 피처 매니저 명령으로 바로 들어가집니다. 웍스는 치고 들어가는 걸 좀 많이 불편해해서 다이렉트로 뭔가의 옵션을 바로 꺼내는 기능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럼 이 중에 나중에 이유를 또 알려드릴 테니 위에 항목 중에 저랑 이제 똑같이 몇 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화살표 키 이용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얘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머지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스트리밍 교육의 장점 중에 하나가 중간에 멈추거나 스킵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딱 세워서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추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전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만약에 솔리드 바디가 안 보인다 그럼 이게 숨기기로 돼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전부 다 자동 아니면 표시로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그래서 자동이 없는 건 표시랑 숨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보일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 이거 다 써요. 그래서 히스토리에 꺼내놓는 게 좋은데 그럼 이건 대체 뭐냐?
우리가 바디를 만드는, 스케치를 만드든 뭐 블럭을 만들어 아니면 수식을 만들어서 이런 만든 것들을 그룹 형태로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폴더 단위로. 왜? 걔들만 따로 몇 개가 있는지 편집 모드에 들어가기가 수월해지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주고 확인하시면 여기에 솔리드 바디 폴더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열면 여기 바디가 보이죠?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건데 요 라인, 웍스는 요 눈이 보이는 요 라인에 뭔가 있다. 그러면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요 솔리드 바디도 보이죠? 무슨 뜻이에요? 마우스 갖다 대고 클릭하면 숨겨지고 클릭하면 켜지는 거죠. 근데 뭘 나중에 또 많이 쓰냐면 어셈블리나 아니면 파트에서 멀티바디 기능을 쓸 때 얘를 빨리 숨기거나 끼거나 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파트에서는 이게 단축키로 있는데 저희가 좌판에 보면 탭 있죠, 탭. 숨기고 싶은 바디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허공에다 갖다 대면 안 돼요. 바디에다 갖다 대고 탭을 누르면 이 바디가 숨겨져요. 그리고 저희 그 MS 워드랑 비슷한데 탭 누르면 다음 단락으로 가죠. 거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은 옛날에 좀 보고서 좀 안 쓰신 분들 레포트 안 쓰신 분들 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탭 누르면 이게 탭 언더예요. 그런 식으로 숨기거나 키거나 할 때 되게 유용합니다. 히스토리 창에 가서 해도 되는데 화면에서 자꾸 컨트롤하는 것들의 기능을 익혀야 이게 좀 손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탭 눌러서 숨기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프론트 플랜 선택하고 스케치 잡아보세요. 앞으로는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를 활성화하는 걸 제가 스케치를 잡아주십시오. 잡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다시 임의의 2D 공간이 활성화되죠. 여기서 주의할 건 얘도 프론트를 잡고 그렸고 얘도 프론트를 잡고 그렸죠.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도화지로 치면 도화지 한 장에 그리고 넘긴 다음에 다른 도화지에 그린 거예요. 같은 평면상에 있지만 공간은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평평한 공간을 빌려서 또 다른 2D 공간을 만든 것 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게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2D를 먼저 배웠고 나중에 3D 배워가지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스케치 종류하고 속성을 좀 더 알아볼 건데, 자, 선 아까 써봤고, 선 밑에 열면, 자, 도구마다 보면은 이렇게 드랍다운 메뉴, 화살표가 있죠. 아래쪽으로 까만색이. 비슷한 성질을 같은 것들끼리 드랍다운 메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럼 선 밑에 여시면 중심선과 중간점 선이 있는데, 중심선 선택을 하고요. 아까랑 동일하게 원점과 일치하고 수평하게 한번 그려봅니다. 그런 다음에 ESC. 근데 얘는 그렸더니 선 모양이 틀리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제도인데 어디나 공유하게 쓰이는 설계에서 쓰이는 선이 보통 4개 정도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외관에 보이는 시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은선, 그 다음에 중심선, 2점세선, 1점세선이라고 이거 2점세선이라고 하죠. 이런 식의 선을 쓰는데 지금 선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중심선이에요. 그래서 3D, 2D 스케치에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회전을 하거나 대칭을 주거나 그거의 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라인, 중심선 역할도 하고 보조선이라는 역할도 합니다. 얘는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서 돌출해도 돌출이 안 돼요. 돌출을 할 수 없는 선이에요. 참조선 같은. 근데 처음엔 이게 되게 헷갈리고요. 그럼 이런 선이 굳이 왜 필요하지? 2D 같은 경우는 극좌표 방식으로 그리거나 아까 말한 대로 오프셋 방식으로 선을 이렇게 오프셋 해가면서 나중에 자르거나 붙이거나 하면 나중에 여기나 이런 선들이 날아가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3D 제도에서는 기하 구속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선들이 편집하다 보면 시선에 있던 것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편하게 쓰고자 뭐 신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게 하는데 어쨌든 설계상 좀 편하게 하고 기하 구속도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선 역할선은 좀 잘 써야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해도 나중에는 편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선이 이렇게 중심선 타입으로 그려졌는데 이 선을 선택을 하시면 왼쪽이 속성창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보시면 보조선이 체크가 돼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고 비남을 선택하면 시선으로 바뀝니다. 모든 스케치 요소는 나중에 배우는 3D 스케치도 마찬가지고 요소를 시선과 보조선 혹은 중심선이라고 하고 이걸로 성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선택하고 클릭하면 또 바뀌겠죠. 이러면 불편하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도 선 선택하면 빠른 도구 모음에 이게 있어요. 보조선을 시선으로, 시선을 보조선으로. 자, 한번 누르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서로 이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중간점 선 있어요. 요거는 선택하고 원점 클릭하고 위쪽으로 쭉 빼보세요. 그러면 수직하면서 임의의 포인트를 찍을 수 있죠. 자, 클릭하고 나서 ESC 누르면 한쪽 자꾸 당겨 보세요. 대칭 구조죠. 센터 라인이나 선 그을 때 중심선이 양쪽에 이게 대칭이 되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대칭하다라고 줄 수 있지만 선 자체의 특성을 센터 라인, 대칭선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고 여기 있는 거 다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은 점점 빠르게 할 거예요.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코너 사각형 선택을 하면 자, 이제 종류가 되게 많을 경우엔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지금 여기 눌러져 있는 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럼 번호가 있죠. 1번, 2번. 사각형에는 4개의 포인트가 있죠. 말 그대로 사각형을 지나는 두 꼭지점을 선택을 해서 사각형 그리겠다는 거고 사각형 중심이 오는 포인트와 사각형을 지나는 하나의 꼭지점을 그려서 그리는 거고 이게 그리는 순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만 그려보면 아는데 자, 이때 보조선 추가가 혹시 체크가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체크를 풉니다. 그러고 나서 화면에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사각형이 그려지죠. 당연히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의 정의인 기하 구석들이 들어가 있죠. 대신에 치수까지는 한 번에 넣어주진 않아요. 얘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코너 사각형 선택하고 이번엔 보조선 추가를 씁니다. 그러면 얘가 또 고르라고 2개를 제공을 해요. 코너에서 하고 중간점이로. 여기서 코너는 뭔 말이냐면 요런데 코너라고 해요. 요런데. 저희 메인 플레이트 같은 거 만약에 설계를 하면 제품은 어떤 것들이 홀을 뚫거나 여기에 다른 부품들이 올라가면 대칭 설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메인을 플레이트의 무게 중심이나 면적 중심을 원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저들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센터 라인이나 중간점 라인들을 워낙에 많이 그리니까 어차피 그릴 바엔 자주 쓰는 중심선이나 은선들은 내가 먼저 그려줄게. 치수만 넣어 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 뒤에 가 보다 보시면 아, 이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실 거니까 지금은 아, 요런 게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코너에서 한번 하고 그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너에서 각각의 보조선이 이렇게 와지죠. 여기는 이런 기하 구석 H마크가 들어가고 중간점에서 하면 선의 각각의 중간점 상하 좌우 이것도 많이 쓰고 이것도 많이 써요. 나중에 이런 포인트들이 이런데 원점이랑 이렇게 일치되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씩만 그냥 빨리빨리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는 세정 코너. 요거는 이제 평행하지 않은 사각형 그릴 때 클릭 이렇게. 그럼 선 자체에 수평 수직이 없지만 각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사각형을 그릴 수 있죠. 이런 것도 선으로 그리시는 분 있어요. 선으로 그려서 나중에 따로 기하 구속 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가장 신기능도 신경을 많이 쓰고
웍스뿐만이 아니라 캐드를 개발할 때 신경 많이 쓰는 게 노가다 수를 줄이는, 궤도를 좀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개발자는 아니지만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스케치 기능은 무조건 다 알아야 되고 이런 옵션 하나하나도 다 써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거 다 선으로 그래요. 이해되시죠? 잔소리 엄청 하죠. 여러분 나중에 고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자, 세 번째는 얘랑 동일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수평 수직이 아는 이런 거 그릴 수 있죠. 이게 마른 목골 같은 거 그릴 때 편하겠죠. 자, 근데 이거 그릴 땐 주의할 게 도구에서 이거를 써서 클릭해서 그리긴 했는데 이 그려지는 중심선 자체에서는 수평 수직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나서 자, 요 선 선택하신 다음에 수평하다. 요 선 선택한 다음에 수직하다 해보세요. 마른 목골 형태의 사각형 그릴 때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코너 사각형 가시면 이것도 많이 씁니다. 평행사변형. 선택하고 수평하게 그리고 세 번째 찍을 때 임의의 부분을 찍으면 얘랑 평행하면서 각도를 가지는 이런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능형 치수로 이런 식으로 각도를 부여해서도 많이 써요. 이해되시죠? 활용이. 자, 그리고 스케치 연습하다 보면은 뭐 나중에도 많이 쓰는 속성인데 지웠다가 다시 나갔다가 뭐 이거 지웠다가 이러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속성 꼭 알고 계세요. 나중에도 많이 쓰여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이 스케치 2라는 공간에 밖에 숨겨놨지만 보스 1 덩어리가 있죠. 이네들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 요소는 지금 이 공간에서는 인식하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비나면 한번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A를 쓰는 거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를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현재 이 공간 안에 있는 것만 다 선택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델키를 누르면 싹 지워지죠. 이렇게 해서 지워보십시오. 스케치 연습하실 때. 자, 다음에 밑에 거 홈. 우리가 이제 설계에서 이거를 장공이라고도 많이 그러는데 직선홈 선택을 하고 자, 여기도 지금 치수 부가가 있으면 이거 체크박스는 아직 하지 마시고 없는 상태에서 그려볼게요. 처음에 직선형 홈 양 끝에 그 반원의 중심과 장공을 지난 이미 한 점. 그래서 그리실 때 클릭하고 보통 수평이나 수직홈을 많이 그리겠죠. 그래서 수평하게 중심선이 기하구속이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런 장공 형태의 스케치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거, 이건 한 번씩만 해보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중심선을 그리고 찍고 이런 식으로 뭐 비슷하긴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얘는 원점을 한번 요거는 따로 지금 모양을 보면 요렇게 장공을 지나는 세 개의 중심 포인트 호의 그 포인트 점들이 있죠. 그래서 클릭하고 임의의 부분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찍으면 호호 선을 이뤄진. 저희 기계 설계에도 이런 플레이트나 어떤 홀에 여기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락 같은 거 장치 걸거나 할 때 이런 영상으로 많이 파는데 그때 이거를 호호 그리고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하 구석들을 좀 넣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제도에서부터 일단 편하게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선형용 얘도 마지막 것도 한번 해볼게요. ESC 누르고 얘는 전부 다 선택해서 또 이렇게 델키로 지워보세요. 직선홈 선택하고 마지막 거 선택하는데 처음이 중심이 이렇게 있죠. 걔를 원점으로 잡아볼게요.
원점과 일치하고 이렇게 그리는데, 지금 그리다 보면 저처럼 선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선이 이렇게 없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 바퀴 돌려요. 그러면 없어지면서 다음번 돌릴 때 선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없어지면 한 바퀴 돌리면 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클릭하고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이게 홈입니다. 자, 근데 얘를 다시 선택해서 지우고, 직선홈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랑 요거 쓸 때 치수 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면에서 장공 타입, 우리 시계 뒤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못에 걸을 하고. 치수 타입이 보통 이 두 가지가 다예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 빼곤. 그 반원의 중심에서 이 중심 센터 거리로 치수를 뽑냐, 아니면 가장 접점 4분점에서 뽑냐를,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쓰니까 스케치 도구들이 그런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아니 2D랑 굳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드로잉 작업 그리면서 기하 구속도 주면서 치수까지 주면 안 돼? 나중에 따로 주려니까 귀찮아. 구속도 꼬이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경우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면 기능으로 이렇게 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치수 부가를 하고 한 번 한 번씩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선택하고 수평하게 한 다음에 클릭하면 치수를 이렇게 뽑아줘요. 그럼 저희는 편하게 어떻게 하면 돼? 더블 클릭해서 정수화만 시키면 되죠. 이거를 조금 더 빨리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좀 뒤에. 그 다음에 직선음 선택하고 전체 길이로 바꾼 다음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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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얘는 4분점 기준으로 그 치수가 들어가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장공 타입은 넣을 수 있습니다. 비나면 선택하고 컨트롤 A하고 델키 눌러서 지우고, 그 다음에 원은 아무래도 이게 제일 많이 쓰이긴 하는데, 원의 중심과 원을 지나는 하나의 점, 2D든 3D든 처음에 그릴 때 호랑 원 정의하는 게 가장 잘 안 돼요. 그죠? 원점과 중심이 일치하고 임의의 한 점을 클릭해 보세요. 그 다음에 ESC 누르면 이런 원이 그려지고, 우리가 원의 중심은 원점과 일치했으니까 고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능형 치수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고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각도라고 하는 특수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 도, 파이, R, 챔퍼, C, 이런 식의 제도 기호가 들어가는 것들 있죠. 알아서 얘가 넣어줍니다. 뭐 퍼센트 C, D 이런 식으로 2D에서 특수기호 써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넣어줘요. 근데 호는 반지름 R 기준으로 들어가고, 원은 파이 값이 기준 들어가요. 이건 나중에 속성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 베이스가 그렇다. 그래서 클릭하고 80 넣으면 이거는 지름이 80파이짜리 지름이죠. 이해되시죠? 혹시나 지금 스트리밍 교육은 처음에 말했듯이 공과대학교나 아니면 이제 기계 쪽 재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컨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계 설명을 좀 되게 길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유튜브 무료 강의로 그런 것들은 좀 친절하게 많이 설명을 할 거니까 그건 거기서 보시고, 여기서는 다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저희 여기서 기계 이론 수업하게 되면 이게 답이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 다음에 중심점 호 선택을 해서, 이건 세 개 다 엄청 많이 써요. 원점과 일치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 선이 생기죠. 이쯤 그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99.214 이게 나오죠. 나중에 치수를 넣지만 미리 보기에서 나오는 치수를 대략적으로 감안해서 그리시는 게 좀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치수 부가를 할 때 형태가 많이 안 틀어져. 그릴 때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이즈가 100파이짜리야. 그럼 형상이 커지면서 다른 그렸던 선이나 호하고 찌그러지거나 형태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수 미리 보기는 조금 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내가 한 대충 100 정도 그릴 거다. 그럼 이렇게 그 근처에다 숫자 보일 때 클릭하고 이렇게 선을 쭉 그시면 이 각도도 대충 나오죠. 이 각도가 첫 포인트에서 마지막 포인트의 그 각도값, 벌어진 값이에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원점과 지금 중심이 일치한 임의의 홀을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들은 지우고 호에 가셔서 보시면 요 3.5 선택해 보십시오. 호의 정의가 되게 많죠. 호의 중심인 한 점과 호를 지나는 두 점을 있으면 그릴 수 있다. 호를 지나는 세 점을 그리면 그릴 수 있다. 얘는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호를 지나는 세 점을 찍어서 그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얘도 지우고 그 다음에 요 아까 두 번째 안 한 거는 미리 그려진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반원 그리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너 사각형 선택해서 코너 사각형을 하나 임의로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ESC. 그런 다음에 중심점호에 가셔서 요 접어놓 반원 그리는 거 여기 있습니다. 이거 선택을 하고요. 자, 어떻게 그리냐면 클릭하고 우리가 손에 앞으로 홀을 그릴 땐 손에 펜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직접 홀을 그리는 거야. 그럼 홀을 직접 반을 그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잘 안 됐어요. 홀을 선택을 하고 찍은 다음에 마우스를 반원으로 돌려요. 이런 식으로. 잘못 선택했다. 얘가 아니고 얘죠. 접어넣어 선택을 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그러면 동그랗게 말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 찍으면 홀을 그려지면서 여기에 탄젠트 기하 구서가 붙죠. 이런 식으로. 되게 중요하죠. 기계 설계에서. 이렇게 반원으로 정확히 그려야 반지름 치수, 반지름 치수가 정확하고 나중에 여기 치수를 뽑아야 정치수로 나오죠. 제도에 이제 많이 강조하는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 그려봤고 다음에 다각형. 다각형은 쉬워요. 선택하고 다각형은 이제 내접과 외접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릴 때 다각형의 변의 수를 여기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육각형이 나오는 거고 오각형으로 그려봅시다. 오각형 그린 다음에 임의 포인트 찍으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해서 이건 지금 내접원을 그렸죠. 얘는 우리가 이걸로 내접하는 원이 있는데 변이 접하는 거. 외접원은 클릭 하시면 외접원에 꼭지점이 접하는 이런 타입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접원 한번 외접원 한번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근데 보통 쓸 때 그리고 나서 특정한 점에 특정한 꼭지점을 수평 수직으로 해주지 않아요. 자, 이럴 때 또 많이 쓰는 거 어떤 컨트롤로 어떤 포인트하고 중복 선택해서 지금 요거랑 잡은 거죠. 중복 컨트롤로 중복 선택해서 이거 굉장히 강조 많이 하는데 자, 컨트롤을 띄고 마우스를 확 움직이면 안 돼요. 두 개를 동시에 컨트롤을 찍고 컨트롤을 띄고 마우스를 확 안 움직이면 한시방에 빠른 도구 모음을 받아서 쓸 수 있어요. 이거 처음에도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이거를 마우스를 확 움직이는 게 손의 습관이 되면 이게 도구가 날아가 버리니까 자꾸 여기에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중복 선택을 하고 컨트롤 띄고 바로 한시 방향 쪽에 가시면 수직이 있어요.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포인트를 서로 수직으로 해줘요. 이해되시죠? 요것도 되게 많이 씁니다. 자, 비나면 선택하고 컨트롤 A 한 다음에
델키로 지어보십시오. 또 하나 많이 쓰이는 게 요번에는 요 점 선택을 하고 임의의 점 한번 찍어보세요. 점 선택하고 아무데나 그냥 한번 찍히면 포인트가 찍혀요. 이런 식으로 찍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얘랑 원점도 하나의 점이죠. 원점을 이렇게 마우스 가까이 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원점에다가 포인트를 일부러 찍는 분들이 있는데 안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컨트롤로 원점과 임의의 점을 선택을 해서 띄면 어떻게 돼요? 수평 수직이죠. 그럼 이때 얘가 일로 올라올 수는 없죠. 얘랑 수평이 되게. 원점이 고정되어 있고 자유도를 가진 놈이 이놈이니까 이게 일로 오는 게 맞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수평하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 대 포인트도 맞출 수 있고 또 포인트를 지우신 다음에 선 선택을 해서 수평의 선 하나 이렇게 그어보십시오. 이것도 많이 써요. 컨트롤로 선과 고정되어 있는 어떤 점, 이게 지금 원점이라 그렇지 다른 데도 점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 점이랑 선이랑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로 선과 원점과 선택해서 컨트롤 띄면 여기에 보시면 일치가 뜨죠. 말 그대로 두 개가 포인트랑 선이 같은 선상에 있으려면 선택을 하면 이렇게 와야지. 이 원점이 수평 수직이 지금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부분을. 자, 그러면 컨트롤 A 눌러서 얘들도 다 지우고요. 그러면 다각형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 교육에서 많이 안 쓰이는데 나중에 이제 서페이스 교육이나 3차원 스케치 배울 때 그때 많이 쓰게 될 텐데, 자유곡선 선택하고 임의의 포인트를 찍으면서 제도에서 가장 자유도가 높은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점 선택하고 또 클릭하는데 네 번째 선으로 내가 포인트로 끝내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클릭하고 나서 ESC를 누르면 마지막 포인트가 제어점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고급 교육에서 배우는데 포인트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제어기라는 게 생기죠. 지금 요런 게 그냥 있다 라는 정도만 확인하고 그냥 포인트들을 잡아서 움직이면 포인트들을 이렇게 임의의 위치를 지정을 해서 공류를 꺾을 수가 있구나. 요 정도만 지금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타원 선택을 하고 하나의 중심과 쭉 수평으로 그리면 이 수평 기하구소가 뜰 때 클릭하고 다시 한번 위쪽에 임의의 포인트를 한번 찍으면 이런 식으로 타원을 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타원은 좀 편한 게 원은 우리가 4분점에 포인트가 안 찍히죠. 타원은 보통 우리가 치수 넣을 때 이런 식의 가로폭과 세로폭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이 탑점에다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근데 얘도 쓸 때 주의할 게 지금 우리가 그릴 때 수평 비스무리하게 그려지게 하지만 자꾸 돌리면 이런 식으로 자유도가 있죠. 노란색 기하 구성 마크가 유도되는 걸로 그리면 적용이 되나 파란색이나 하얀색은 유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기하 구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이런 각도가 필요한 타원을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수평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아까처럼 컨트롤로 얘랑 선택해서 컨트롤 띄고 수평을 누르던지 이번에는 수직을 써볼까요? 컨트롤로 요 중심이랑 여기 3번째 중심이랑 선택해서 수직을 하면 당연히 이게 똑바로 세워지겠죠. 그러면 더 이상 얘가 돌아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되돌아가기. 우리가 일명 언도라고 하죠. 언도도 있고 리듀도 있는데
원래는 아이콘으로는 여기 있어요. 마지막 실행 취소라고 여기 있는데, 단축키를 우리가 보통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Z를 많이 쓰죠. 그래서 컨트롤 Z 누르면 무한 언더가 돼요. 그래서 컨트롤 Z 한두 번 누르시면 방금 우리가 넣었던 수직 기하 구석이 지워질 겁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언더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선에 가서 중심선 선택하고 여기에 타원과 H 하면서 수평화선 하나 그리고, 자, ESC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ESC를 누르면 도구가 당연히 해제가 되죠. 눌렀던 게. 그리고 아주 지금 좋은 예시가 나왔네요. 지금 제가 모르고, 이거 교육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모르고 위에 여기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면 툴바가 가끔 팍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툴바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여기에 들어가집니다. 툴바가.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자, 요렇게 그렸고 다시 한번 스케치에서 보조선 선택을 해서 중심선이죠. 그런 다음에 이번엔 포인트 대 포인트로 보조선을 연결해 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죠. 그런 다음에 진행형 치수로 얘랑 얘랑 선택해서 각도를 25도 줍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일정한 각도 형태로 장공 타입이 꺾일 때, 그때는 반드시 기준선이 수평이나 수직선이 있고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치수 구석을 넣어야 됩니다. 이해 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타원까지 알아봤는데, 자, 그리고 이게 스트리밍 교육이다 보니까 한 번만 따라하고 따라만 하고 혼자 안 푸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꼭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스케치 도구 중에 배운 게 요거랑 요거죠. 이거를 본인이 다시 한번 직접 연습을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별도 그려보고, 뭐 곰인형 같은 것도 대충 그려보고, 치수도 넣어보고. 그래서 이 스케치 도구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를 요 뒤에 이어서 하는 기하 구석을 바로 하지 마시고 꼭 요 제도 연습을 먼저 하십시오. 이해하셨죠?